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 개정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출액과 매출 원가인데요. 제일 위에가 이제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이 매출 원가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죠. 매출액도 이제 구체적인 이름의 소개는 우리가 배우는 도소매라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고,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고, 매출 원가도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매출 원가. 이렇게.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원가. 이 상품 매출 원가에 이제 구조가 있죠. 기초에 상품 매출 원가 바로 뒷페이지인데, 기초에 있는 재고에다가 기초 재고액, 그다음에 단기에 사들여온 물건, 단기 매입액. 거기서 기말에 안 팔리고 남은 기말 재고를 뺀 게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식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매출부터 볼게요. 상품 매출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상품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빼래요. 매입 쪽에서 배웠던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쓰시고, 즉 각각 다 보유라는 얘기죠. 총 매출액,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주석으로 기재해달래요. 즉 매출액은 총 전체 판 금액에서 뭘 빼래요?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돌아와 매출 환입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만 깎아요. 매출 애누리 깎아줘요. 이걸 묶어서 이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뭐 10일 이내에 결제하시면 뭐 몇 프로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순매출액이 되겠네요. 매입 쪽 보셨죠? 재고자산에서 매입 똑같을 거 아니야. 총 매입액에서 뭘 빼요? 매입 환출이에요. 사왔는데 돌려보내. 매입 환출 값만 깎아 하자가 있어서 매입 애누리. 그래서 묶어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썼던 거고, 매입 할인 빼고 이렇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순매입액이겠네.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요 이름 두 개를 묶어서 같은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이라는 얘기는 팔았는데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고, 매출 애누리는 팔았는데 물건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값만 깎습니다. 정반대가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사례 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상제상해에다가.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상품 매출 수익 잡았죠? 오른쪽에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습니다. 당장 돈 들어온 거 아니죠? 상거래잖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20만 원 이렇게. 자, 매출한 상품의 일부에서 불량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외상 대금 20만 원 중, 지금 외상 대금 20만 원이죠? 요거 중에서 3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매출 애누리가 생긴 거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 없앨게. 이제 잡아놨던 외상 매출금을 다 빼고 20만 원 없애고 돈을 받는데 하자가 있더래. 그래서 요 총 매출액에서 줄입니다. 바로 이걸 빼릴 수도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에 차감 항목. 그러니까 얘가 지금 401번이거든요. 바로 밑에서 빼려니까 402번을 쓰시는 거야. 이게 이름이 매출했죠. 환입은 아니고 애누리잖아요. 두 개 같이 씁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를 깎냐? 3만 원을 덜 받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17만 원 받네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402번을 쓰셔야 됩니다. 이 번호 바로 밑에. 자, 반대 사람 볼게요. 이 사람 상품을 파는 사람이고 상품을 사왔다 칠게요. 재고자산 편에서 배웠네요.
상품을 사왔어요. 20만 원. 외상으로 사왔잖아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부채 잡았네요. 근데 물건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깎기로 했어. 자, 외상 매입금 다 갚을게요. 외상 매입금 20만 원 다 없애버리고 돈은 17만 원만 주는 거죠. 현금으로 17만 원만 주고 값을 깎았네요. 뭐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하고 환출은 아니고 애누리가 생긴 거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3만 원. 재고자산편에서 배웠습니다. 이 번호도 상품 밑에 있는 거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상품이 146번이니까 얘는 147번을 쓰신다고 이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볼게요.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을 약정된 할인 기간 내에 회수하고, 그러니까 물건 팔고 보통은 뭐 한 달 있다 이렇게 받겠죠. 근데 10일 이내에 결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겁니다. 이것도 총 매출액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번호 이제 요 바로 밑에 번호 쓰는 거죠. 402번, 얘는 403번. 요 밑에 매출 할인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창제상회에 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요 상황이 똑같네요. 상품 2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판매하는 사람도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현금 결제할 때 10% 할인하는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파는 사람인데 5일 이내에 현금을 결제해 주시면 이 금액의 10%를 깎아준다는 거야. 10% 2만 원이죠. 자, 그래서 외상대금 20만 원이 할인 기간 내에 조기에 회수가 됐습니다. 그 10% 할인해줘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할인 기간 내에 들어왔네요. 외상 매출금 없애고 20만 원 없애고 10% 할인해 주기로 했으니까 돈은 18만 원밖에 못 받겠죠. 18만 원. 벌어진 차이 2만 원. 뭐가 생긴 거예요? 매출하고 할인해 준 거죠. 여기서 바로 뺍니다. 직접 빼지 않고 바로 밑에 번호 써가지고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2만 원. 이것도 매출의 차감 항목이에요. 반대 사람 볼까요? 반대 사람은 팔았죠. 외상 매입금 받습니다. 외상 매입금 20만 원. 그런데 돈은 얼마만 주면 돼요? 18만 원만 주면 되죠. 왜? 빨리 결제했으니까. 쓰는 이름이 매입하고 할인받는 거죠. 매입 할인 2만 원. 이것도 번호가 요 번호 바로 밑에 148번 이렇게 쓰신다고 이미 재고자산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원가는 여기 구조죠. 기초에 있는 재고에다가 연도 중에 사온 거 다 더해. 기초가 1000, 연도 중에 5000 사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전체 팔려나갈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인데 기말에 2000이 남았더래. 그럼 연도 중에 얼마의 매출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6000에서 2000 남았으니까 4000만큼 팔려나갔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수익 매출액, 대표적인 영업비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걸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더 빼요. 나머지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거죠.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 활동, 관리비, 또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도 합니다. 요걸 이제 딱 빼고 나면 영업이익 나면 영업이익, 손해 나면 영업손실 이렇게 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 다 보셨을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딱 두 개잖아. 매출 원가하고 이거 아닌 나머지가 영업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도 있다. 일괄 표시하면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다시 주석으로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각각 다 쓰면 되는데 묶었어. 그럼 이거 다 묶은 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주석 표시해서 또 알려달래요. 현실에서는 다 구분해 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을 너무 많이 설정해서 돌아오는 환입,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표시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급여. 이건 뭐 이론이 없으니까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급여.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건비, 이걸 급여라고 하고요. 복리 후생비.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거, 뭐 식대 보조금, 경조금, 축의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 임직원의 여비와 교통비를 말합니다. 여비는 비교적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뭐 철도 운임 등등. 교통비는 뭐 시내 출장. 그다음에 접대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거래처에 뭐 경조사비 지급했거나 뭐 거래처 뭐 회사에 뭐 이전할 때 뭐 꽃을 사다 줬거나 뭐 이런 거,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거나, 통신비, 전신 전화 우편 요금 이런 거.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 이름이 합쳐졌네요. 수도 요금, 광은 뭐야? 빚 내는 거잖아. 전기세. 열은 뭐야? 난방비. 그래서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연료료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 세금이지. 세금과 공과 또는 뭐 세금과 공과금 다 세금인데 주의해야 될 세금이 하나 있죠. 취득세. 이 취득세는 세금이 아니야.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은 자산의 원가로 처리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세금이 됐건 간에 그냥 세금이면 무슨 세, 자동차세 이렇게 나올 텐데 보유하고 있으면 나오는 거. 근데 살 때 나오는 세금이다. 취득세처럼. 또 취득세가 취득세만 붙는 게 아니라 취득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근데 이게 어떤 자산을 살 때 내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편에서 배우셨죠.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임차료의 반대가 뭐예요? 집주인은 임대료예요.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고 수익이고 빌려 쓰는 사람은 비용이야.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뭐 공장이나 뭐 공장의 임차료 또는 컴퓨터나 뭐 이런 것을 빌려 썼을 때 리스료 줄 때. 그 다음에 수선비. 뭐 기계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차량을 고쳤다. 차량 운반구의 수선비는 수선비 쓰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쓰신다는 거 시험에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예요. 수선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잖아. 건물에 뭐 화재 보험료, 뭐 도난 보험 이런 거. 그런데 이 보험료도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보험료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자산의 원가에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조금 물건을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배로 싣고 오는데 뭐 해상보험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그건 보험료가 아니고 그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의 유지비용, 뭐 기름 넣거나 주차비, 차를 고쳤을 때, 차 고쳤을 때 요거 차량 유지비에 수선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뭐 실무적으로는 차량 유지비를 써도 되고, 근데 더 보다 구체적인 항목은 차량 유지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차량 유지비를 합니다. 다음 운반비. 운반비가 뭐예요? 물건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팔 때 나오는 거예요. 판매비가 일반 관리비니까. 반대로 물건을 사올 때 들어가는 운반비를 내가 부담하면 그것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정반대죠. 상품을 팔 때 들어가는 운반비, 그게 운반비고, 상품을 사올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상품이라고 해야 돼. 자산으로. 이미 다 배우셨던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 돈 들어가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 뭐 책을 사거나 명함을 인쇄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비. 뭐 소모성 비품을 샀을 때 사무용지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동일한 이름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있는 이름만 쓰시면 돼요. 지급수수료, 수수료 비용. 여러 가지 영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 뭐 대표적인 게 뭐 세무사 사무소의 기장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회사 제품 또는 회사 홍보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대손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상에서 열관 비용 이외에 판매 활동, 관리 활동에서 지출됐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몰아서 그냥 잡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정리할게요. 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들. 첫 번째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언제 쓰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반대가 뭐겠어요? 이자 비용.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주식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현금 배당을 받아.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는 없고,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다가 기말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고, 손해가 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영업의 비용. 자, 단기 매매 증권을 내다 팔아요. 처분 금액이 더 비싸.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이익 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이미 배우셨습니다. 반대는 처분 손실이겠지.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갖고 있다가 내다 파는데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생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영업의 수익. 반대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을 갖고 있다가 비싸게 팔아요. 그때 벌어진 차이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투자 부동산을 샀다가 비싸게 팔았을 때 손해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자산을 남한테 공짜로 받아요.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없고. 이름만 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을 면제받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안 받겠대. 그럼 이제 부채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가 있는데 이렇게 없애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채무를 일단 없애고요. 채무 없애는데 돈 하나도 안 줘. 그때 쓰는 이름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원래는 현금 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금 주고. 근데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서 돈을 받아요. 그때 쓰는 이름이 보험금 수익입니다. 보험금 수익. 그 다음에 지금 열거된 것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업의 수익은 잡이익 처리합니다. 잡이익. 잡이익의 반대를 보겠어? 잡손실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잡손실. 영업의 비용 쪽 볼게요. 이자 비용 봤죠? 이자 수익의 반대. 자, 기부금이라고 있네요. 기부금은 뭐예요? 이건 업무와 관련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어디 뭐 양로원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 기타 자산가액을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봤던 거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즉 할인했을 때 나오는 거였죠. 매각거래를 처리할 때 나오는 비용.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주권 평가 손해났다. 처분 손해났다.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서 손해났다. 재해 손실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봤다. 투자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봤다. 그리고 요거 뺀 나머지 것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잡손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은 우리 매출 쪽만 조금 몇 개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미 다 이런 것들은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이러이러한 지출들은 또는 이러이러한 수익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읍시다라고 다 약속을 한 거니까 많이 보고 이름만 빨리 생각나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